써놨을 뿐이야. 두 분 감정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다 대기하시면서 뉴스타파 보도에 대한 이야기 다 들으셨죠? 이 건에 대해서 두 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짧게 한마디씩 듣고 현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병민 최고부터. 네, 제가 그때 3월 6일 대통령 선거를 불과 사흘 앞두고 있었던 일요일 저녁이 뉴스타파 보도였고 그 다음에 있었던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 좀 찾아봤습니다. 네. 보니까 그때가 산불이 굉장히 많이 나서 KBS 같은 경우는 시작부터 한 6, 7곡지의 모든 리포트를 다 산불로 쏟아냈고요. 마지막에 하나 이 뉴스타파 내용들을 언급은 했지만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내용들을 한 꼭지 드라이하게 다뤘더라고요. 근데 MBC 같은 경우는 당시에 3건의 산불 보도를 하고 난 다음 무려 4꼭지를 이 뉴스타파 보도를 그대로 인용해서 선거 바로 이틀을 앞겨놓은 상태 속에서 심각한 의혹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언론인이 김만배 씨와 함께 돈의 거래를 바탕으로 심각한 가짜 뉴스들을 의도적으로 생산했다면 이건 대한민국 민주주의 선거를 파괴한 행위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응당한 책임이 뒤따를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신한림 위원장 무슨 뭐 자기 책값이 얼마라고 말하는 것은 뭐 말 같지도 않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책만 팔았다 그러면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인터뷰가 섞여 있었잖아요. 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보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지 않는다. 언론노조 위원장까지 했던 분으로서는 정말 품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뉴스타파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사과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거고요. 박영수 특검이 사건을 수임하고 대장동의 김만배, 박영수가 뛰어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사건이 이 사건인 것은 변하지 않거든요. 네. 그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대로 또 별도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다 가짜 뉴스를 묶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도 계속 다루고 있으니까요. 네. 민주당도 특검법을 제안해 놨고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내용과 형식을 약간 갈라서 이렇게 또 평가를 해주셨네요. 네. 예. 방금 보셨나? 아우 저놈들 MBC나 저놈들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 완전히 내가 오늘 항의를 한 20분 동안 했어요. MBC에. 누구는 저자. 누구는 네. 그런 거를 미국 언론이라고 그러더라고. 네. 요거 저자들 김치희도 하고 MBC 앞에 가서 우파 시민들 총동원해가지고 이 시위해야 돼요. 그래요. 주변에 좀 그렇게 하세요. 네, 안 되겠어요. 그렇게 좀 전하세요. 예. 네, 강승규 수석의 녹취가 많이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강승규 수석의 관제 데모 의혹입니다. MBC를 이제 매국 언론이다 뭐 이렇게 또 표현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러니까 이제 더 탐사를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죽이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쓰지 않습니까? 뭐 구속영장도 청구했다가 압수수색도 몇 번씩 나가고 왜 그러는지가 이제 다 나오는. 이런 식으로 겁내지 않고 보도를 하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누르고 싶었던 것 아닌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속적으로 지금 스토킹이라고 고소를 했지만 결국 법원이 구속영장 받아들이지 않았던 전례도 있고요. 이 방송에서만 해도 한 20번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이 유튜브 끊어야 된다. 탑이 딱 나와 있잖아요, 지금. 저 관련자들하고 이런 분들이 다 유튜버인 분들 나와서 이제 시위하는데 좀 같이 하자. 유튜버들하고 통화하고 했던 내용들도 같이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 중이고 네. 대통령실 수석쯤 되면 정상적으로 본인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들과 대화를 나눠서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뭐 유튜브하고 이런 분들하고 자꾸 국정 운영을 상의를 하니까 이런 사달이 생긴 거 아닙니까? 실제 대통령실에서 저런 식으로 관제 데모를 지금 조장하고 있었다고 하면 이건 그냥 넘어간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수석 그만둬야죠. 대통령이 저 정도 문제를 파악했으면 대통령실에서 당연히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고 저렇게 하지 말고 나와서 네. 같이 뭐 유튜브 출연도 자주 하시잖아요. 정치적으로 해결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더 탐사에 대한 내용들은 지난날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한 가짜 뉴스를 여과 없이 퍼뜨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한 뭐 수사가 됐든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일들이라 생각하고요. 네. 조금 전에 나왔던 내용이 이제 어떤 방식의 누구와 녹취를 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봤으면 좋겠는데 시민사회 수석이라고 하는 자리가 이제 많은 시민사회 단체 사람들과 또 전화 통화를 나누는 자리 아닙니까? 네. 근데 강승규 수석의 내용들이 네네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끊어버리는 상태의 중간 녹취만 들려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떤 취지의 전화들이 걸려왔던 것이고 네. 그걸 끊어내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인지 진짜 나가서 적극적으로 관제대모하라고 주장했던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한 녹취로 보기에는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녹취상으로는 이제 그렇게 네. 판단하기 좀 어렵다. 네, 알겠습니다. VIP 주관으로 회의를 하는데 군사보좌관이 이래저래 얘기하니까 군 관련해서 화를 이것보다 더 낸 적이 없다.
고 최상병의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리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조사를 하면은 당연히 결론은 직권남용으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증거가 넘치고 넘칩니다. 직권남용이 분명하고 대통령이 법 위반한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법 위반하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탄핵 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네, 민주당 서른 의원의 발언 수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까지 갈 소지가 있다. 이 발언의 감정가 지금 바로 매겨 주십시오. 이 발언으로 이제 본회의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 났어요. 예, 김진표 국회의장이 초등학교 반상회도 이렇게 시끄럽진 않다고 핀잔을 줄 만큼 고성이 오갔는데요. 87억, 1억. 숫자가 상당히 예. 많이 들어갔는데요. 자, 빨리 듣고 예, 싶네요. 1억 173만 6천 원. 6천원이요. 예. 2000년에 기재부가 공양미 300석의 현대판 가격이 얼마인가 계산해 보니까 딱 이 가격 정도가 나오더라라고 기재부발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얘기한 서른 의원님이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심청이처럼 민당수에 빠져라 이렇게 얘기했던 네네네. 분인데 네. 아니 왜 이재명 대표만 빠뜨리지 윤석열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가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서른 의원 하면 아마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서른 한 칸 띄고 막말 어마어마한 스토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아니 근데 최 의원님 그동안에 서른 의원 좋아하셨잖아요. 좋아하셨잖아요 서른 그동안에. 의원이 과거에 있었던 노인비와 막말부터 얘기했을 때 굉장히 많이 거칠게 비판했던 기억들이 생생한데요. 과도한 막말들을 쏟아내게 되는 게 네. 서른 의원 본인뿐 아니라 민주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네. 말씀드립니다. 아니 근데 그동안에 서른 의원이 이재명 대표 네네. 비판할 때마다 민주당은 서른 의원 말에 귀 기울여라 이거 항상 소리치셨던 분인데 그랬던가요? 많이 좀 바뀌었네요. 네. 어떻습니까? 87억 8,312만 원. 이건 이제 예정치인데요. 고 이해람 중사 사건 관련 특검할 때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뽑았던 특검 비용입니다. 뭐 실제로 어떻게 쓰게 되는지 아직 결산이 안 나왔으니까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런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하는 것인데 최상병 문제는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최근에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지점 중에 전 큰 것이 무엇이 무엇라면 그것이 무엇라면 이렇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앞에 가정이 너무 많이 붙어요. 아, 네. 최소한 직접 통화한 내용의 녹취가 공개된다든지 뭔가 좀 더 직접적인 증거들 아니면 대통령실 내부에서 행정관이나 비서관 중에서 내가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 것을 들었다라는 직접 진술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선 이거 헌법재판소 가져가 봐야 탄핵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항상 조금 마음이 급해서 민주당이 내용이 정해지기 전에 만약 그렇다라는 가정이 맞는다면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오히려 저는 신뢰도를 좀 낮추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국정조사를 침착하게 진행하고요. 저 같은 경우도 당장 몇 년 안에 군대를 가야 될 아들도 있고요. 안심하고 군대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큰 돈이 아니거든요. 모든 아들들이 안심하고 그럼요. 군대 갈 수 있는 이해람 중사 때도 네. 이렇게 들여서 실제로 잘못했던 사람들을 잡아냈던 것처럼 네, 네. 이런 식으로 특검을 진행해서 대통령실까지 다 확인하는 절차를 좀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최상병 수사 무마 의혹이 터지면서 군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집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국가안보실 2차장 그리고 국방비서관 그리고 국방부 장관까지 교체된다는 교체설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이 건은 뭐 최상병 건과는 아무 관련 없는 인사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뭐 누가 봐도 뻔하죠. VIP가 경로하셨다라는 발언이 밖으로 나오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을 김태호 안보실 차장을 제외한 사람들에게 묻고 있는 거죠. 국방부 장관도 경질할 것 같은데요. 왜 이런 얘기가 밖으로 나가 도느냐로 대통령실이 다시 한번 경로를 한 상황으로 보고요. 이 발언이 흘러나왔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로들의 구성원들이 전부 다 지금 잘려나가는 상황. 안보가 중요하고 지금 한미 안보 되게 중요하다고 말하고 한미일 정상회담 얼마 전에 하고 왔고 지금 북핵의 위험이 백척간도 앞에 놓여져 있는 지금 이번에 VIP 경로 발언 이외에는 딱히 본인들 입장에서는 잘못한 것이 없어 보이는 이런 인사들에 대한 교체 신호가 나왔다. 네. 이것은 박정훈 대령을 제대로 제압하지 못한 것, 그 과정에서 VIP 경로 이야기가 나온 것,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렸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체가 된다면 징계성 인사라고 이제 보시는 거군요. 100%죠. 네. 김병민 최고위원 의견도 네. 궁금한데. 저는 민주당 말이 좀 논리적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대통령이 사건 문제에 외압이 있었다고 하고 그 외압에 따라 이 사람들이 착착착 실행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외압에 따라서 착착착 실행한 사람들을 왜 바꿉니까?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난 다음 우리 국내의 문제에 있어서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한 중요성들을 훨씬 더 강조하게 됩니다. 지난달 있었던 훈련에서 마찬가지고요. 아마 거기에 대한 더 집중적인 인사들이 주도적으로 하나씩 변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으로 보이는데 네. 이 내용들을 무리하게 그런 모든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이랑 다 묶어서 네. 경제성 인사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거라면 애당초부터 대통령의 외압이 있었다라고 하는 주장 이 문제부터 하지 않는 상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박정훈 대령이 항명하고 거짓말하고 이거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본인이 이제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항명 같은 경우는 방어권 차원은 아니죠, 항명은. 아니,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항명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네. 나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본인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주장의 일환으로 얘기를 쭉 꺼냈던 것 중에 하나가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신범철 차관이 통신기록까지 다 조회해갖고 보여주고 나니까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또 뚜렷하게 반박하지 않아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네. 결국은 본인 입장에서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그게 지금 현재 해당 당사자들은 또 아니라고 부딪히고 네, 있는 상황이니 알겠습니다. 그 네.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면 아니 좋겠습니다. 극히 네. 보수적인 시간- 군사법원에서조차도 구속을 안 시켰다는 것은 박정훈 대령의 진술이 일관되다는 건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드러나겠죠. 예,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의견이 조금 갈리긴 합니다. 두 감정위원은 단식이라는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일단 김병민 최고위원. 네, 단식이 만약 효과가 있으려면 제1야당 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 아닙니까? 네. 그러면 더 라이브에서 가장 먼저 헤드라인으로 다루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이렇게 진품명품 감정까지 하고 있을 텐데 뒤에 메시지를 좀 빼는 것 그리고 지금 많은 언론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단식 문제가 하루 종일 방송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주된 이슈로 많이 다뤄지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만큼 국민적 여론이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동조하고 힘을 실어서 제1야당 대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 이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정말 이재명 대표가 큰일 날 것 같은데 여기에 어떤 방식으로 여당이 대응을 하고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뉴스가 돼야 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건강에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단식에 대해서 끝까지 간다는 얘기보다는 적정 수준에서 건강을 챙기면서 네. 제1야당으로 할 수 있는 이 나름대로의 퇴로 출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야당 대표의 건강을 좀 걱정을 해주셨네요. 이게 왜 시작이 됐는지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하고 협치 없다, 대화 없다라고 선언한 다음부터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그 하버드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들의 책에 보면 놀랍게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잠깐만 인용해 보면요. 대통령이 언론을 공격하고 상대 후보를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하는 나라는 더 이상 민주주의를 지킬 자격이 없다. 너무나도 지금의 상황하고 맞아 들어가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썼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언론이 지금 언론이 가짜 뉴스를 만들고 원 스트라이크로 아웃을 시켜야 되고 MBC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 하루 종일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 데다가 상대 후보를 적으로 삼고 구속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고 미국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하버드 대학교의 정치학과 교수들의 발언이 네. 지금 우리나라에 딱 적용되는 게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단식으로 맞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의석이 몇 석 있다 말을 하지만 의석이 의미를 가지려면요. 대통령이 의회를 인정하고 의회를 존중할 때 가능한 건데 네. 지금 무슨 법을 통과시켜도 대통령 몰라 거부권 이렇게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네. 이재명 대표는 야당의 입장에서는 단식으로라도 결기를 보이는 것이고 정상적인 정부라면 이쯤 됐으면 국무총리나 아니면 정무수석 이런 사람이 야당 대표의 단식 현장에 와서 저희가 어떻게 한번 대화를 나눠볼까라고 대화라도 건네는 제스처를 취해야 하지만 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죠. 네. 단식 이후에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온 게 있나요? 저는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말씀. 여당 쪽에서 뭐 대표나 최고위 차원에서 입장이 나온 게
물론 이재명 대표 단식에 대한 비판적 비판은 메시지는 세게 했죠, 굉장히 많이 당대표가. 나왔죠. 네. 아니 뭐 근데 국면 첫날부터 과거- 뒤에 들어서 과- 뭐 먹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거 과거에 그런 거 아닙니까, 있었던 지금. 야당 대표의 단식 과정 속에 있었던 분명한 목표점과 명분 이런 것들이 있는 단식과 상당히 결이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들은 이미 숱하게 나왔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애당초부터 제1야당 대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고 무기한 단식 투쟁을 선언한 마당에 네. 이런 일들에 대한 테러를 찾기가 참 쉽지 않다는 점 네. 하나,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범죄 피의자로서 소환조사 앞에 있는 상태 속에서의 단식 아닙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테러를 찾기 어려운 현재 문제도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네. 아니 소환하면 되잖아요. 뭐 어렵나요? 검찰 소환 마음대로 할 것 같고 이재명 대표 나갈 것 같은데요. 네. 뭐 하세요. 예. 네. 검사들 하시면 됩니다. 어려울 네. 거 없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전 주. 흥미롭게 본 대목이 있었는데요. 그 김진표 국회의장이 단식 현장에 가지 않았습니까? 현장에 갔을 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아니 지금 국무위원들이 너무 국회에서 도발한다. 이걸 좀 제재해 줄 수 없느냐. 요청 비슷하게 했는데 국회의장은 마치 이렇게 면전에서 거부하는 것처럼 아 그거는 한쪽 잘못 아니다. 여야 다 잘못하는 거다. 서로 존중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를 대통령한테 가서 하셨어야죠. 김진표 의장이. 왜냐하면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나가서 싸우라. 한동훈처럼 싸우고 이상민처럼 싸우고 이렇게 싸우라고 박민식처럼 싸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럼 야당이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음. 국무위원들이 싸우려고 하고 나왔는데 그것을 여야가 같이 책임지라고 말하는 것은 김진표 의장님이 실제로 그걸 생각했으면 대통령 면담을 요청해서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와서 좀 예의 바른 태도를 취해달라. 이거는 국회의원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자리가 대정부 질문이라는 점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홍범도안 개명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를 두고 군과 이 정부의 입장에 조금 엇박자가 나는 분위기인데요. 보고 오겠습니다. 홍범도함 이름 바꾸는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군 서동호 팀장입니다. 지금 기자분들 혹시나 오해하고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현재 해군은 홍범도함 함명 재정 변경 등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명 문제 검토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거는 수정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을 검토해야 된다. 이 홍범도함 명칭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결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해군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네, 홍범도함 개명 문제. 요거는 잠시 후에 좀 여쭤보기로 하고 우리 저 김병민 최고위원님, 예. 이제 총선을 치러야 되는 분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홍범도 장군 이슈 이거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죠. 거의 정리가 좀 돼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기자들의 물음도 있었습니다만은 야당에서 계속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이미 정부 여당에서는 홍범도 장군의 봉오동 전투를 비롯해서 독립운동사의 길이 남을 그런 족적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는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높이 평가하는 거 맞습니까? 그럼요. 네. 홍범도 장군의 전 생애 과정 속에서 가장 높게 우리 역사에 기록돼야 되는 건 누가 뭐래도 독립운동을 했던 그 빛나는 정신 아니겠습니까? 네. 그분들의 그 부분에 가장 높게 평가해야 되는데 전생의 과정에서 이제 후반부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다소 논란이 생기는 과정들이 있으니 그런 의견들도 수렴해서 이제 육사가 좀 결정하고 하도록 정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섞여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공방들이 계속 커지게 되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홍범도 장군에 대한 이 생애가 잘못 폄훼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차례 언급드리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이 더 이상 정치적으로 좀 활용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일단 그 흉상 이전에 대해서 공을 기리기 위한 과정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죠. 지금 21세기 현재에 있어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체제 경쟁을 저희가 북한하고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북한의 사회주의가 뛰어나냐, 남한의 무슨 자유민주주의가 뛰어나냐 누가 논쟁합니까? 대한민국 국민 중에. 일부가 있겠죠. 한 10명, 20명, 100명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흔들 수 있나요? 이걸 좀 현실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데 이걸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뉴라이트라는 이념 집단의 문제인데 네. 뉴라이트 이념 집단이 어쩌다가 대통령실까지 들어가서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가 정말 두렵습니다. 이번에 기념물 재배치위원회라는 게 육사에 구성되어 있었어요. 실무진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오늘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찾아냈는데 바로 나종남 육사 군사학과 교수가 실무총괄 책임자인 간사를 맡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한국현대사학회라는 뉴라이트 조직의 창립준비위원으로 이름을 넣었었고 2016년에 박근혜 정부가 시도했던 역사학 교과서 국정교과서 추진했을 때 집필진 중에 육사에서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뉴라이트적 인물들이 기념물 재배치위원회를 맡아서 저거 지워 정한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극우에 아주 분파에 있는 뉴라이트가 지금 보수 세력 전체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심지어 제가 요즘 여당 패널들 만나면 뭐 물어보냐면요. 국군의 뿌리가 어디냐고 생각하십니까?로 물어보잖아요. 네. 그럼 심지어 어떤 현역 국회의원은 답을 못 합니다. 왜요? 군내에서 합의가 안 됐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독립군이 우리 국군의 뿌리다라는 말을 못 해요, 지금. 네. 이럴 정도로 뉴라이트가 심각하게 지금 침투해 들어와 있고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국군의 뿌리가 독립군이라고 말 못하는 여당 인사들까지 등장하는 이런 상황은 전 매우 우려서 김병희 있습니다. 최고위원한테는 질문 해보셨어요? 아니 이미 독립운동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지금 사상 검증하러 나온 건 아니죠. 대한민국 1919년부터 있었던 48년까지 임시정부의 기관들 독립운동의 정신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네. 또 여기를 기리기 위해서 국민의힘의 정강 정책부터 또 네. 국민의힘의 윤주경 의원 등 대표성을 띠고 있는 인사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 네, 수사를 네. 들었습니다. 네. 이런 애들을 만약 부정하게 된다면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극우적인 시각으로 네. 이른바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을 폄훼한다 이렇게 주장할 네.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작 중요한 이념 논쟁으로 자꾸만 이런 정치적 이슈가 끌려 들어가게 되는 건 윤미향 의원이 바로 얼마 전 조총련 주최 행사에 갔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최고인이 나와서 조총련 다소 친북단체인가요? 이런 방식으로 답변을 회피하는 과정들이 지금 민주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걱정과 우려 섞이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거 알겠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자, 요거 짧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홍범도 장군의 공을 기리는 과정이다 지금 폄훼하는 과정이 공을 아니다. 기리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네.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왜 홍범도 함 네. 이름을 바꾼다, 안 바꾼다, 검토한다, 검토한 적 없다. 왜 이런 논란을 만듭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정부에서 정확하게 입장을 내지 않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들이 오가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들을 첫 번째 총리가 얘기하고 나머지 사람들의 답변도 똑같이 검토할 수 있다라고 검토 중이 아니다. 라는 얘기들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현재 있는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계속 끊임없이 끌어내 갖고서는 이야기를 전개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앞서 말씀을 많이 주셨으니까 한마디만 더 보태게 되면 네. 지난 2018년도에 육사에 이제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 영웅들의 흉상들이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네. 너무 항일 전쟁에 대한 이 과거에 있었던 항일 투사들의 모습만 높게 길었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반작용의 측면들도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는 네. 얘기도 함께 드립니다. 자, 홍범도 함이 이제 1,600톤짜리 잠수함이거든요. 이게 한 대가 있는 게 아니라 뭐 한 8대 정도 지금 있습니다. 근데 이름이 다 뭐 어떻게 되냐면 안중근호, 윤봉길호, 유관순호, 홍범도호 뭐 이런 식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건 제가 조금 전에 국정교과서 말씀드렸지만 홍범도호의 명명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2월에 한 겁니다. 네.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한 게 아니에요. 네, 네. 그전에도 심지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홍범도라는 분의 독립운동 정신을 기렸고 그걸로 국군의 뿌리를 삼아서 이름을 지어놨는데 문재인 정부가 한 거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다 지워 네. 라고 하면서 지울 수 있었겠지만 박근혜 정부 때 명명한 것을 지금 바꾼다? 너무 이념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두 분과는 급하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